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5월 한 달이 끝나고 이제 6월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달을 정리 이래 쭉 하다 보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코스닥은 초토화, 완전 코스닥은 초토화, 그리고 코스피도 중소형주는 그진, 그죠? 완전 초토화. 그리고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대형주, 그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5월달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 코스피 전체의 50%를 돌파했다, 넘어섰다. 그게 현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그죠? 절반이 다 마이너스 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플러스 나면 지수를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만큼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그죠? 우리도 주식을 하면서 좀 견디기 힘들다, 어렵다, 좀 이런 식이에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코스피 8천 시대에 주식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 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막 덤비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그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나마 대형주는 좀 낫죠. 대형주는 그 ETF 자금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그나마 대형주는 좀 버텨요. 순환매도 돌고. 대형주는 순환매가 돌지만, 그죠? 중소형주는 아무것도 없죠. 아예 초토화.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또 한쪽에서는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터져요. 왜? 수급이 지금 꼬여 있죠.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그죠? 개인들 신용이 36조가 있거든요. 이 36조에서 뭐 삼성전자 한 4조 정도로 보더라고요. 뭐 대형주로 쏠림은 그나마 낫죠. 근데 중소형주, 또 한때는 테마, 아니면 전통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으로 신용이 많이 급증한 종목들은 지금 그저 최악이죠. 매일같이 요즘 장의 특징은 뭐다? 매일같이 9시 땡 하면요. 신용 반대 매매가 무더기로 쏟아져요. 그리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그죠? 한 90%, 90%가 하락으로, 급락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하루 정도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 예전에는 그죠? 어떤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시작을 한 10% 가까이 빠져서 출발하면요. 그거 완전 진짜 흔한 말로, 속된 말로, 개떼같이 왁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식간에, 그죠? 10% 빠져 출발하면, 그죠? 이거 뜯어먹겠다고, 주워먹겠다고, 확, 개인, 단타 세력들이 덤벼드니까,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 2%, 3%, 뭐 보합, 순식간에 회복해버리죠. 그게 지금까지 패턴이었다 하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한두 개가 아니까. 너무 그런 종목이 넘쳐나니까. 코스피가, 그죠? 400, 500포인트 올라도 쭉 보면 오른 거 한 200개, 내린 거 한 800개, 이런 비율이라는 거죠. 거진 2대8, 3대7로 하락 종목이 많다.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하락 종목은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신용 반대 매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그죠? 말도 많은 연기금. 이 연기금이 범인이에요. 우리는요, 연기금을 봤을 때 큰 틀만 보죠. 근데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 그럼 급등을 한 만큼 비율이 늘어나요. 비중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것만 계속 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두드려 패죠. 기관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주패면 어때요? 지수 급락할 것 같으니까 선거도 눈앞에 있고 좀 눈치 보이죠. 그래서 지수는 유지하면서 비중은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만큼 그 외의 종목으로 주패는 거죠. 막 이유도 없어요. 막 그냥 비중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늘어난 만큼 다른 여타 보유 주식들을 다 팔아치워.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신용 반대 매매에다가 국민연금 매도까지 겹치니까 끝없이 흘러내려요.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빠져요. 그게 지금의 어떤 현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과 또 한쪽에서는 신용 반대 매매의 연기금의 매도 폭탄. 이게 코스피의 중소형주를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코스닥은 아예 생존 자체를 못하게끔, 그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돈들이 코스닥의 신용, 그죠? 신용으로 버티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장이 좋든 나쁘든 신용이라는 것은 자살행위. 제가 주식을 해보면서 딱 경험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신용, 미수, 이거는 자살행위. 이거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 자기 자신을, 그죠, 도박으로 행운에 자기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주식을 이래 쭉 이야기를 해보다가 신용 미수를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그냥 차단해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어떤 그만큼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식시장의 신용 미수를 당연한 것처럼, 그죠? 내가 1,000만 원으로, 그죠, 벌 수 있는 그 기간의 어떤 속도, 이것을 단축해준다. 이제 3년 고생할 거를 신용 미수 쓰면 1년 만에 다 벌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한 단계 레벨을 할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적당한 신용은, 미수는 좋은 거야. 그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권, 방송,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죽으라고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집단들은 그걸 합리화시켜요. 고객예탁금이 100조, 120조. 이 정도 있으면 신용 한 30조, 40조, 이 정도는 괜찮아. 문제 없어.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죠? 대부분 다 그냥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수료 빨아먹고 사는 그냥 흑펠기, 모기 같은 존재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떠들어요. 신용 미수, 그죠? 신용 그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죠? 기간 따라 틀려져요. 짧은 기간은 그 이자율이 한 5% 이래 돼도 기간이 길어나면서 5%, 6%, 7%, 8% 계속 늘어나요. 그럼 내가 신용을 써서 주식을 샀는데 물렸어. 본전 될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러면요, 계속 본전이 유지되고 보합 가더라도 그 신용에 대한 이자율은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뜯기고 저래 뜯기고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 36조 신용이 매일같이 털리고 있어. 정권방송 어때요? 주식시장 어때요? 주식뉴스는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급등. 누구누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서 떼돈 벌었다. 하다 안 되니까 엘레르망 이불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6만원 얼마에 샀어. 지금 대박 터졌다. 맨날 그런 기사만 떠들어 제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 생각해요? 아, 주식은 요즘 주식하면 다 돈 버는갑다. 무조건 사면 돈 버는갑다. 겁도 없이 막 덤벼들어요. 실제 매일같이 신용 반대 매매로 거지되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거론은 1도 안 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거는 철저한 비밀이죠. 비밀. 기업, 영업 비밀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면요. 아마 퇴출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론 안 해요. 그죠?
오늘 신용미수 반대매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됐다, 쫄딱 망했다, 이런 것들은 아예 거론도 안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화려한 이면, 뒷면에서 지금은요, 매일같이 신용 반대매매로 깡통 계좌가 속출해요. 거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없어요. 코스닥 종목들 보면, 이거 이제 한 번씩 이 차트나 이런 거 쭉 보다 보니, 진짜 기가 차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렇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요, 거기에 보면 왜 그렇지 하고 쭉 찾아보면 조금 한 중형주 이상 덩치가 있다 싶은 것은 범인들이 연기금이야. 연기금이 죽으라고 쭉 패고 있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 놈들 다 집어 던지는 거죠. 이유도 없어. 그냥 파는 거예요. 계속 그거의 반복.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개인들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있다.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이 삼전 하이닉스 몰빵한다고 밀렸다고 그러면 같이 따라 들어가요? 삼전 하이닉스 사는 게 맞을까요? 많은 집단들이 많은 어떤 분석하는 이런 정권가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아직도 저평가다. 야, 지금 300조에 내년에 400조 벌어. 그럼 저평가야. 아직도 퍼가 얼마밖에 안 나와. 계속 가. 더 가. 50만 원 가. 100만 원 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몰빵을 해요. 쫓아가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네들은 자급자족인가요? 수직 계열화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모든 부품을 생산해서 만들어가 출하까지 그들 혼자서 다 하는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다 협력사라는 게 있죠. 삼성전자만 해도 국내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1700여 개의 협력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과급, 삼성전자 그들의 성과급 잔치가, 그죠? 잔치가 그들만의 어떤 잔치로 끝나겠지만 최소한 지금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삼성에서 삼전이 더 이상 협력업체를, 그죠? 우대는 안 해줘요. 우대는 안 해주지만 이제는, 그죠?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그런 행위는 안 하지 않을까. 납품 단가 깔아, 납품 단가 깔아, 더 깔아, 더 깔아. 그런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는 소부장, 이 업체들이, 그죠? 삼성이 성장하는 만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좀 성장을 하겠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300조 벌었는데 그 주변 협력업체는 다 쫄딱 망했다. 하루 이틀, 뭐 1분기, 2분기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과금 잔치하고 탱자탱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망한 협력업체 일을 그네들이 할 수 있어요? 할까요? 당장 대처가 될까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1분기에 소부장 업체들 대부분 실적 안 좋은 회사들이 넘쳐나요. 좀 실망스럽죠.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이익 떼돈 벌어서 성과급 잔치한다고 난리인데 그 관련된 소부장 업체는 1분기 실적이 완전 초토화야. 대부분이 다 안 좋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성과급 얘가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중소기업들한테, 협력업체들한테 단가 깔아, 공갈 협박 이런 짓은 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낫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소부장을 오히려 봤어요. 삼성전자 한 100% 오를 때 소부장 한 10%는 안 오르겠냐. 그런 마음으로 그쪽을
계속 봤죠. 저평가됐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완전히 현재까지는 저의 오판, 시장의 광기, 이 시장의 광기는 그런 거 전혀 예상 안 해요.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게 먹혀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야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돈 번대. 막 쏠림이 너무 극심해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필요도 없어. 먹히지도 않아. 오히려 지금은 뭐죠? 젠슨 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테마가 되고 폭등주가 되고 돈이 다 몰리고 난리가 나요. 어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죠. 젠슨 황이 뭐라고? 그 사람 한마디 한다고 코스피 주식시장이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난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그죠? 일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만큼 국장 수준이 그죠? 낮다는 거죠. 미개하다는 거예요.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나라 구조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죠?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네 어쩌네 막 떠들어요. 근데 어찌 보면 참 기도 안 차고 좀 웃겨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상품을 레버리지 이거를 그죠? 사이버 교육으로 2시간 교육받고 그냥 보증금 걸어놓고 너그 맘대로 사고 팔고 해라. 자, 이런 이 수준이니까 그죠? 주식을 10년을 한 사람한테도 그죠? 엄해복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이해도 못해. 그게 현실인데 2시간 초보한테 2시간 교육받고 그걸 해라고 참 무책임한 시장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그들은 좋다고 그죠? 매가지 하면서 올인 하고 있어요. 그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주식시장은 그죠? 계획 뭐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먹히는 게 있었어요.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6월달은 어때요? 한 달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한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짜요. 6월 10일은 그죠? 트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만기죠. 3, 6, 9, 12 가장 큰 이벤트죠. 이때는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정리될 수도 있고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 그죠?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물이 쏟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들은 위험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 시장은 전혀 그런 거 1도 감안 안 해요. 6월 10일 날 선물 옵션 만기가 오든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그게 지금 시장의 반응. 또 6월 그죠? 6월 24일인가? 그 이후에 이래 되면 그 뭐 MSCI 그죠?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뭐 어떤 그런 발표 과정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이 정부도 MSCI 지수 편입을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마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 그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지정이 아니라 관찰 대상국만 돼도 미리 선입금되는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그래 되면 그죠? 또 어떤 대형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뭐 200 이런 거 편입되고 새롭게 그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반드시 코스피 200도 편입되고 거기서 탈락되고 이 부분이 무조건 결과가 그냥 단편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때로는 기계적인 어떤 대응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 퇴출된 그 빠져나온 이런 회사가요 오히려 매수 찬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서 쭉 빠져요. 그러면 얘는 그 이유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야금 분할 매수하면 이후에는 쭉 회복을 한다는 거죠.
빠지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먹혀요. ETF가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죠? 매일같이 삼전 하이닉스 이 부분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란 만큼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어느 종목을 얼마만큼 주패느냐, 매도하느냐, 파느냐 따라서 완전히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어떤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주식의 개념, 시장 개념은 아예 씨알도 안 먹혀요. 먹히지도 않아. 그죠? 오히려 주식 좀 했다는 사람, 어떤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더 힘들어요. 살 수도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것은 무지하고, 그죠?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보유 종목 가만히 들고 있으면 연기금에서 주 패고, 신용, 그죠? 반대 매매로 또 폭락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너무너무 가격이 황당하니까, 들고 있자니까 계속 빠지고, 그렇다고 이거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자니까, 그거는 참, 그죠?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죠? 그게 딜레마죠. 열불 뜸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